입시 우문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교과 전형,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좀 할 겁니다. 선생님이 지난 3년 동안 2018 교과 전형, 그리고 2019 교과 전형, 그리고 올해 2020 교과 전형까지 쭉 이제 예측을 하고 올해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이 많이들 적중을 해서 우리 전국의 포마스쿨 제자님들 가운데서 이제 댓글로 이 감사함을 준 제자님들이 굉장히 많고 선생님도 그걸로 힘이 됐죠, 굉장히.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좀 잡았다면 오늘은 6개 대학 중심으로 굉장히 이건 이러이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개연성이 높은 6개 대학들, 그러니까 이 질문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입시 결과, 전년도 입결, 내신 입결보다 분명히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학들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전년도 입결, 전년도 내신 평균을 맹신하지 마라입니다. 참고를 해야죠. 뭐 그걸 무시하거나 내 멋대로 난 여기 쓸 거야 이렇게 쓸 수는 없겠죠. 다만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수능 최저, 그리고 충원율, 그리고 정원 변화. 이 세 가지가 메커니즘을 이루면서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고, 여기에 한 가지 안 쓴 게 뭐냐면 비슷한 레벨의 혹은 윗 레벨의 다른 대학들의 어떤 이 입시 전형의 변화 때문에 그 비슷한 레벨이나 밑에 급 대학들이 영향을 좀 받게 됩니다. 올해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쓰는 친구들이 대부분, 즉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을 쓰는 친구들이 대부분 일단 수능 최저는 어찌어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신이 조금 부족해, 이런 상황. 내지는 난 진짜 비교과 활동한 게 너무 없는데요, 종합전형 쓰기는 너무 좀 힘들어, 뭐 이런 친구들. 내지는 수능 올인은 할 건데 그래도 최저해서 여기는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친구들이 도전하는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래 내가 요 정도 대학까지는 뭐 내 내신으로 뭐 전년도 입결 보니까 붙을 수는 있을 것 같네, 그럼 내가 여기까지는 보험으로 수능에서 사고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쓸 거야 라는 마인드로 쓸 텐데, 다만 도전, 즉 상향 저격하는 친구들은요, 광탈의 위험성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도전용으로 쓰는 친구들은 6개를 전부 다 지르는 용으로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난 안 되면 무조건 재수할 거야, 뭐 이런 거 아니라면 광탈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떨어질 수도 있죠. 반대로 보험용으로 쓰는 친구들은 납치당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내가 이 대학을 다녀야 돼, 여러분이 원래 꿈꿨던 대학보다 한두 단계 아래, 정말 여러분이 내가 진짜 원래 가고 싶었던 대학, 나 원래 성적이 이 정도는 됐었는데 하는 대학과 비교해서 정말 붙으면 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명확히 보시라고. 즉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회비용입니다. 알겠죠? 도전하는 친구들은 광탈의 위험이, 그래서 재수의 위험성이, 그리고 보험으로 쓰는 친구들은 분명히 납치될 수 있다는 거. 6개 쓰니까 이거 말고 딴 데는 되겠지, 이런 아니란 마인드로 쓰면 여기 있네 하는데 거기만 붙어요. 매년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서 쓰라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쓰지는 마시라고요. 붙고 나서 후회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올해 일단 2020학년도 교과 전형의 이 수도권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능 최저를 좀 라인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세계합 6등급 라인이 인문계에서는 고대는 학교장 추천이죠. 중앙대, 홍대대, 이 괄호치고 이런 탐구 영역을 한 과목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연계에서는 이제 중앙대를 조금 완화를 시켰는데요. 그리고 인문에서는 2개 합사가 숙명여대, 그 다음 자연 2개 합사가 숙명여, 그 다음에 인하대. 인하대. 아하. 매년 얘기하는 그 인하대요. 저 벌써 선생님 교과 전형 강의에서 3년째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인하대가 여전히 교과 전형에서 굉장히 변수를 만드는 대학입니다. 뒤에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시립대 마찬가지로 인문에서 인하대, 그리고 올해 성신여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라인업 되어 있는 이 대학들 가운데서 인하대와 성신여대가, 그렇죠,
정식이 좀 컷으로 보면 분명히 다른 대학에 비해서 레벨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교과 전형에 들어가 있다는 건 내신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하나의 역전의 기회가 된다고요. 오늘 집중 분석 대상입니다. 그 다음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2개합 5와 2개합 6, 2개합 7이 가장 많은데 여기서 또 눈에 띄는 대학이요. 자, 가톨릭 대학교 올해 신설됐고요. 그 다음 국민대학교. 이 전년도까지는 사실 선생님 이제 입시 강의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수능 최저 없이 내신 플러스 면접 30%로 뽑던 대학이었는데 이제 숭실대와 아주 유사한 전형으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숭실대와 비교해서 올해 국민대의 대략적인 예상컷을 보여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여기 좀 눈에 띄는 대학이 바로 서경대학교입니다. 서경대학교는 이제 2019학년도 요강부터 2개합 6으로 좀 끼어 들어왔는데요. 수능 최저가 강화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비교군의 데이터로서 뒤에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올해 집중분석대학 첫 번째 우리 교과 전형에 항상 핵심되는 인하대 그리고 인하대를 뭔가 모방하듯이 쫓아온 성신여대 그리고 올해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된 국민대 그럼 이건 숭실대 비슷한 레벨대 그리고 원래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로 뽑던 숭실대와 비교해서 같이 좀 볼 거고요. 그 다음 2019학년도 입시에서 선생님이 사실 이제 그때 강의에서 약간 자랑을 하자면 예상을 했던 것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평균 내신 성적이 0.5 정도 전년도 입결에 비해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거의 유사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데이터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올해 신설이 됐다기보다는 수능 체제를 강화시킨 원래 하나 3이었는데 거의 뭐 그냥 인사 정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 3. 근데 2개 6으로 붙여있는 우리 가톨릭대 그리고 지방대를 하나 선생님 넣어봤는데요. 이 부산대학교가 사실 수능 최저가 지금 2개합 5에서 2개합 7까지 굉장히 사실 수도권 인서울권의 어진간한 대학들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이 부산대까지 6개의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전년도 입결을 단순히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하대 교과 전형입니다. 일단 전년도 하고요. 큰 틀에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인문, 자, 국영수 탐구 한 과목, 자, 3개합 7이고요. 자, 자연이 좀 바뀐 게 뭐냐면 일단 수학 가형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고 과탐 뭐 이건 다 똑같은데 원래 전년도까지는 2개 각이 좀 더 엄격했는데 올해 약간 완화시켜서 2개 합사 그러니까 전년도는 1, 3이면 안 됐죠. 2개 각 2 이내니까 근데 올해는 1, 3이어도 된다는 건데 이과다 보니까 좀 고민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1, 3 맞는 것도 쉽지 않죠. 어느 쪽 과목이고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완화된 건 맞지만 확 완화된 건 아니다. 올해 주의할 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입시 여러 가지 입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입시 강의도 보고 요약 자료도 보실 텐데 그 요약 자료가 주는 맹점이 뭐냐면 전체 인원수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체 인원수만 놓고 보면 인하대학교 700명, 2019 요강 700명, 2020 요강 700명 변화 없어요. 그런데 학과별 모집 인원이 굉장히 변동이 많습니다.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주의할 것들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20% 이상 감소해버린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펴보세요. 거의 20% 가까이 기본 정원에서 줄었습니다. 그럼 전년도보다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건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인원 정원이 늘거나 여러분들에게 뭔가 상향 저격 도전해볼 만한 학과들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바로 정원이 증가하거나 최종 경쟁률이 실질적으로 1점대인 학과. 자, 또 최종 경쟁률이란 건 선생님 좀 한번 만들어 본 말인데요. 이런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가 인하대학교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인문계열인데요. 자, 일단 이쪽 왼쪽에 있는 게 2019학년도 요강 기준 정원이고 이 화살표에서 오른쪽에 해놓은 게 자 2020학년도 요강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 따로 나눠서 뽑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명이 좀 줄었죠. 2020 요강에서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국제통상은 5명이나 늘었습니다. 사회교육이나 행정은 유사한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걸 보신다고요. 내신 평균 2점대죠. 그럼 나는 3등급인데, 그럼 나는 4등급인데, 못 쓰겠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겠죠. 네,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쉽지 않은 건데, 보세요. 인하대학교에서는 표면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까지 보여줍니다. 즉, 수능 최저가 된 친구들로만 줄여놓은 거예요. 거기에
추가 합격 인원까지 정리를 해줬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이 계산을 해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원 인원이 지금 모집 인원이 전년도 7명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이 2.3대 1이었다. 그럼 이 둘을 곱해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된 인원 수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정원 플러스 추가 합격,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정원 플러스 추가 합격을 하게 되면 인원수를 내게 되면 최종 경쟁률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서 2019학년도 요강 이 인하대학교 글로벌 금융을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서 그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16명만 수능 최저를 그렇죠 부합시킨 거고 그 중에서 추합이 돌아가서 14등까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16명 중에 14명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중에 정원 7명이니까 나머지 7명은 딴 데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즉 16명 중에 14등 하면 되는 거라고요. 즉 실질 마지막에 마지막 이 추합까지 고려해서 이건 선생님이 계산을 한 겁니다. 1점대 경쟁률이 나온 학과들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어떤가요? 여러분의 이 평균 성적보다 분명히 떨어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평균 성적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내 성적보다 중요한 건 내가 몇 등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국제통상학과가 2020요강에서 정원을 5명이나 늘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65명, 수능 최저가 된 친구들이 65명이었고 그 중에서 30등 안에 드는 거였는데 올해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이게 단순히 내신 평균을 떠나서 좀 더 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건 성적대 2점대 후반 친구들한테까지도 분명히 그렇죠.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데이터 좀 분석 이해가 됐죠? 자, 전체적인 자료는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 강의에다 같이 링크 걸어 드릴 겁니다. 다운로드 받고 싶은 친구들 찾아보시고 잠깐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인문계열에서 정치, 외교, 미디어 커뮤니티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소비자학과가 자, 인원수도 정원이 1명 느는데요. 여기 보세요. 자, 이미 이렇게 추가 합격이 전년도에 0명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데이터까지만 딱 놓고 보니까 추가 합격이 0명이었고 실질 경쟁률이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인하대에서 나오는 자료예요. 1.8대 1이야. 그리고 내신 평균을 봤더니 2.85야. 그럼 올해 여기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내년에 이런 데로 확 몰리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5명 모집 가운데서 실질 경쟁률이 1.8대 1이었으니까 수능 최저가 된 친구들이 9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명도 안 빠졌다고요. 추가 합격 인원이. 그러니까 이건 9명 중에 5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높지 않은데 좀 만만치 않은 거죠. 오히려. 그리고 내년도에 이런 과들은 분명히 몰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에는 안 넣는데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이 중국학과가 굉장히 2018년도에 이 수능, 평균 성적이 낮고, 그때 문 닫고 들어간 친구가 제 기억에 5점대 친구, 내신 5점대 친구가 문 닫고 들어간 데이터가 공개가 되다 보니까 2019학년도에 엄청나게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과들, 그러니까 지르는 친구들은 다른 과들을 잘 보시라고요. 실질 경쟁률, 마지막 최종 경쟁률 분석해 드리는 거 천천히 보세요. 됐죠? 이런 과도 이런 가능성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13명, 이 수능 최저가 된 친구가 결과적으로 계산해보면 13명인데 그중에 11등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게 올해 되게 여기 쉽게 갈 수 있었어야 하고 눈으로 딱 쉽게 들어가는 과는 매년 몰려버립니다. 알겠죠? 계산을 해봤을 때 나중에 봤더니 여기가 들어가기 쉬웠네 하는 과가 오히려 낫다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소비자학과는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고요. 자, 인문계열에서 사학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질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물론 사학과 자체가 굉장히 비인기 학과다 보니까 내년도에 확 몰린다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게 이 데이터가 주는 게 분명히 지르는 친구들한테는 더군다나 내신 성적이 어떤 거야? 다른 과가 2점대 중후반에 형성돼 있는데 여기가 3.43이니까 나 3점대인데? 하는 친구들이 여기로 막 쓰겠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오히려 이런 2020 요강에서는 지르는 친구들은 이런데 다시 한번
사학과 가고 싶은 친구는 쓰세요. 알겠죠? 이 성적과 무관하게. 근데 오히려 지르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거. 오히려 이런 철학과나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의류 디자인이나 이런 쪽, 그 다음에 이런 간호, 인문 이런 쪽들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 특히 문화 컨텐츠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정원이 2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신 평균이 2.2이기 때문에 3점대 친구들이 함부로 지원을 잘 못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등수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 등수. 수능 최저가 된 친구들이 대충 49명 정도로 예측이 되고, 이건 선생님 계산한 겁니다. 예측치고 이 순번 돌아간 거, 추합 돌아간 걸 보면 34등까지 붙었다. 내년에 정원이 2명 늘고 다른 과에 비해서 성적대가 좀 낮네, 높네, 성적이 좀 높네. 그러면 오히려 지르는 친구들에겐 이런 데가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에는 자연 계열인데 사실 인하대 공대 계열은 굉장히 강세죠. 어중간한 인서울보다는 낫다라는 평이 많은데요. 자, 이쪽도 이제 쭉 한번 인원수 변화 잘 보시고요. 보세요. 최종 경쟁률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인하대 기계공이나 인하대 항공우주 굉장히 센 곳입니다. 그래서 실질 내신 평균을 보면 특히 기계공 같은 경우는 1점대가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추가 합격 인원수를 돌고 돌아서 보니까 최종 이 두 개 합사, 전년도까지는 두 개 각 2였는데 두 개 각 2에 해당되는 친구가 69명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 중에 60등까지 붙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평균 성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지르는 용도로는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 자, 더군다나 기계공 인원수가 증가를 했고요. 3명이나 항공우주도 1명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조선해양은요. 매년 그러니까 이 조선업, 우리나라 조선업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인기 자체가 좀 시들시들해진 것처럼 좀 보이는데 전년도 성적이 좀 낮다 보니까 이게 확 들이댄 겁니다, 아이들이. 근데 여기도 이때 보니까 계산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했는데 실질 경쟁률이 결국은 2.2대1 가까이밖에 안 돼요. 근데 최종 경쟁률까지 더 줄이고 나서 보면 23명 중에 18등 안에 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표면 경쟁률은 뭐냐면요. 전년도야 그만큼 내신 성적이 좀 낮아서 애들이 확 질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신소재 고분자학과 마찬가지인데 이 고분자학과도 인원수가 증원이 2명이 늘었고요. 자, 이제 좀 이해됐죠? 오호, 24명 중에 16등까지 안에 드는 거, 그럼 최종 경쟁률은 이 정도였구나. 자, 마찬가지로 쭉 나와 있는 과 중에 또 조심해야 될 거 에너지 자원. 보이죠? 실질 경쟁률이 1대1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수능 최저가 되면 됐던 거예요. 다만 이런 과들은 확 몰릴 수 있다는 거. 내년도 요강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되, 자, 이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이 인원수를 좀 주고받았습니다. 전기공학이 5명이 줄었고요. 전자공학은 3명이 늘었는데, 그럼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데이터로는 전자공학이건 전기공학이건 만만치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등수로는 전자공학과는 25명 중에 21등까지만 했으면 붙은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에 정원이 3명 늘었다? 그럼 이 내신 성적이 안 된다고 해서 쫄 게 아니라 지르는 용도지. 계속 똑같은 얘기하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하. 자, 인하대에서 나머지 과들입니다. 자,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인원수가 이렇게 정원이 많이 는 과들. 자, 여기 통계, 물리, 화학과 이 평균 성적이 안 된다고 해서 쫄 게 아니에요. 실질 경쟁률을 잘 보면 이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좀 알아듣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 용도로 쓸 때 인하대학교 내신 평균에 너무 쫄 거 없다. 지르는 용도라면 이 실질 마지막 최종 경쟁률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연의 마지막 이 파트인데요. 특히 엄청나게 는 게 생명과학. 7명이나 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 인원수가 확 줄어든 데도 있다고요. 식품영양, 이 자연계열로 따로 뽑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 경쟁률, 마지막 최종 경쟁률까지 해보면 특히 해양과학과 같은 경우는요. 내신이 3.07이니까 내년도에 좀 더 몰릴 게 예상이 되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출 친구들이 여기 내신 성적이 약하다는 얘기는 이 수능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좀 낮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르는 용도로 쓸 때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다는 과입니다. 이쪽에도.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성신여대입니다. 자, 인하대는 사실 방금같이 데이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학교고 이미 이 교과 전형의 수능 체제를 강화시킨 게 2018년도부터 트렌드가 확 돼서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신여대가
올해 2020 수능 최저를 신설하면서 인문 세기합 7, 인하대 인문과 동일하게, 그렇죠. 이 바꿔버린 거죠. 자연도요, 세기합 8이면 정말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오히려 과목 수가 2개가 아니라 3개이기 때문에 이게 주는 또 압박감이 있거든요. 수능 최저를 이렇게 신설했고요. 그 다음, 학과별 정원이 좀 변화했는데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사학과, 수학과, 정보시스템과, 운동재활과가 조금 늘어났고요. 간호 계열이 조금 줄었습니다. 특히 간호교과 쓰는 친구, 교과 전형 간호는 선생님 따로 강의 중입니다. 해놨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쓰는 친구들은 이렇게 정원 변화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선생님 조심스럽게 이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매년 입결이 이렇게 휘청휘청합니다. 최근 2년치 자료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신여대 쓰는 친구들이 전년도까지는 수능 최저 없이 내신만 보고 가다 보니까 전년도 성적만 보고 맹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년도 2점 때문에 애들이 화 안 써버리고 전년도 3점 때문에 와 하고 몰려버리고 이해됐죠?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고 거기에 정원의 2~3배까지 추가 번호를 주는데 굉장히 낮은 최종 등록률.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은 예측컨대 이 성신여대 고민이 이런 겁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경영 같은 경우는 전년도 10명이 교과 전형 정원이었는데 마지막 최종 등록이 1명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등록일까지 미루다가 딴 데 붙으면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인원수가 그대로 그냥 정시로 넘어가니까 이럴 바에야 수능 체제를 강하게 해서 내신이 모자라도 좀 수능이 되는 애들을 뽑아보자고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인하대를 벤치마킹해서. 그러면 인하대가 이 교과 전형을 강화시킨 첫 해년도에 특정학과 4등급, 5등급 대 애들도 붙었거든요. 성신여대 올해 가능합니다. 알겠죠?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성신여대의 이 최근의 데이터를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최근의 2년 동안의 내신 평균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보셔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최종 등록 인원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원이 5명이었는데 전년도 최종 등록 인원이 프랑스 문화어학과는 2명밖에 안 됐었다고요.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그렇게 좀 높지 않구나. 이런 데들이 펑크가 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되기만 하면 막 내신이 말도 안 되는 등급이어도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경영학과는요, 특히 경영학과는 여러분들 성신여대 홈페이지 가면 전년도 입시 결과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그 자료에 경영학과 자료가 아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자료 분석하다가 경영학과 자료, 경제학과는 나와 있는데 경영학과 뭐지? 왜 성적이 안 나왔어? 전화했어요. 데이터 여기 바로 입학처에. 그랬더니 전년도에 최종 등록한 친구가 1명인데 이 1명은 개인정보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누가 붙었는지 아이들끼리 알 거 아니에요. 이 1명의 성적을 여기다 공개해버리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 그래서 1명의 성적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 데이터에서 빼버렸다. 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렇구나 했는데 다음 연도 2020 자, 이거 느껴집니까? 제발 써주세요. 수능 최저만 되면 제가 뽑아줄게요. 이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성신여대 경영학과 충분히 특히 경영학과의 특성상 인원수도 많이 뽑고 이런 과들은요. 특히 경영은 정말 추합이 많이 돕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되기만 하면 정말 도전으로 써볼 수 있는 데가 성신여대 경영이에요. 알겠죠? 거의 지금 인원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거니까요. 다른 과들에 비해서 좀 느껴지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성신여대 자연계열. 이 성신여대 자연 3개합 8도 물론 자 인하대 2개합 4 여기보다는 조금 완화돼 있지만 그래도 3개합 8이면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만만치 않은데 자 정보시스템학과가 요렇게 최종 등록 인원이 좀 인원수가 좀 적었구나. 인데 올해 수학과가 5명에서 10명 2배로 인원수를 늘려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정보시스템도 3명 정도 늘렸기 때문에 요 2군데 가능하고요. 자, 운동재활 계열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운동재활인데 자연계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 마찬가지로 인원수를 확 늘렸기 때문에 요 내신 평균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무시를 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의료산업 계열 같은 경우도 이제 비실기 전형으로 뽑는 전형인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8명 에서 인원수 정원이 그렇게 변하진 않았는데 이 의료산업학과의 특성상 여기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4군데를 마지막에 한번 지원을 넣어봤습니다. 자, 그다음 국민대학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대는요 전년도 입결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보시면 숭실대하고 국민대 아주 유사하죠. 일단 3개합 6인데 둘 다 영어는 제외를 하는 거죠. 다만
숭실대는 탐구를 2과목 반영해야 되는데 국민대는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대에 조금 더 그렇죠. 수능 최저 부합시키는 거 좀 더 완화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이제 제 예측이지만 높은 확률로 국민대와 숭실대를 교과 전형 쓰는 친구들은 같이 쓸 거란 말이죠. 높은 확률로. 그렇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국민대 교과, 국민대 수능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더 높아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그렇죠. 탐구 하나니까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국민대 교과의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는데 오히려 국민대 교과 전형 수능 최저가 없을 때와 큰 차이가 안 나거나 별 변화가 없을 텐데 오히려 숭실대 교과 전형의 성적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가 좀 더 엄격하니까 수능 최저가. 그래서 수능 최저 좀 더 엄격하니까 내신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오히려 좀 더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원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자, 이제 비슷한 과를 좀 묶어봤어요. 자, 국민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어 중문이 중국 정치 경제 이쪽하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묶어서 뽑던 과를 분리시키면서 여기가 신설 효과가 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쪽 중국 계열, 이 중국 어문 이쪽으로 쓰던 친구들 조금은 분산이 되겠네요. 이렇게 신설학과들은 늘 잘 보시고요. 일본어학과가 정원이 3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 평균에서 약간은 좀 더 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 숭실대로 쏠리던 게 국민대로 좀 완화가 되고 국민대 수능 최저를 조금 더 맞출 친구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숭실대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정치외교 7명이나 정원 늘렸고요. 그러면 숭실대의 정치외교에도 좀 영향을 같이 미치지 않을까. 오히려 요 컷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법학부 마찬가지로 비슷한 요 계열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자, 인문계열에서도 비슷한 과들을 보이는 데가 이렇게 서로 비교군으로 좀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과가 뭐 사학과 정도 조금 차이가 좀 났는데 이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죠. 대동소이하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나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나. 알겠죠? 그래서 국민대 교과에 수능 최저가 생겼다고 해서 내신이 확 떨어지진 않는다. 오히려 역효과로 숭실대가 좀 더 성적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계열인데요. 2개 합 7입니다. 이쪽 계열들인데 자연계열에서는요.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전자공 융합 그 다음에 전자공에서 전자시스템 쪽이 정원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국민대가. 그래서 이쪽의 정원이 좀 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적대가 2점대 초반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보이시고요. 그 다음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응용화학을 원래 학부로 모아서 뽑다가 자 올해 12명으로 모아서 뽑다가 나노 소재와 바이오 발효로 11명, 7명으로 좀 분할 그래서 인원수를 좀 늘린 효과를 여기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원래 학부로 뽑던 걸 학과로 쪼개잖아요. 그러면 늘 그래요. 어느 한쪽으로 좀 더 쏠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노 소재, 바이오 발효 어느 쪽으로 쏠리겠나요?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서 친숙한 들었을 때 이거 취업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든대. 그리고 인원수가 좀 더 많은 데로 많이 몰려요. 그럼 당연히 일반적인 선으로 봤을 때 나노 소재로 좀 더 몰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지르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바이오 발효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알겠죠? 분명히 성적 차이가 좀 벌어질 거고요. 숭실대학교에서는 화학 관련된 과들을 이렇게 같이 비교군으로 좀 묶어 놨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들 비교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컴공 계열, 소프트웨어 이쪽 계열은 비슷한 성적대 물리학과에 잘 보셔야 되는데 숭실대는 물리학과 인원 정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수학과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비슷한 성적대 여기 약간 정보보안 수학과가 조금 더 낮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전에는 이게 면접으로 거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건데 올해는 엄청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자, 숭실대 같은 경우는 건축학과 실내 건축을 좀 나눠서 뽑고 있는데 이제 국민대에서 14명 정도 비슷하게 선발을 하니까 여기도 분명히 성적에 영향을 같이 미칠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오히려 숭실대에 좀 더 기회가 생겼다. 오케이. 자, 서경대입니다. 서경대는
수능 최저가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전형입니다. 두 개 합 6으로 자, 이 전년도 2019학년도 요강에서 신설이 됐는데 좀 독특했던 건 탐구 한 과목을 한국사로도 대체하게 해줬다라는 게 굉장히 좀 독특했었고요. 자, 그다음 이 내신이 이것도 조심하세요. 서경대 이 평균 성적을 보고 여러분 평균 성적과 비교해서 난 이것도 안 돼 할 텐데 세 과목, 과목별, 그러니까 국어자 네 과목도 아니에요. 국어 계열, 영어 계열, 수학 계열, 이 탐구 계열 중에서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도 배제하고요. 국어, 영어, 사회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과목에 그것도 국어 계열 과목 중에서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들은 과목 중에서 총 세 과목. 이제 재수생이라면 3학년 2학기까지. 그러니까 총 9개 과목만 내신을 반영한다고요. 그냥 국어 3개, 이제 인문계는 수학 배제, 영어 3개, 사탐 3개.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분명히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내신 성적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서경대, 내신 막 4등급 대 친구들도요. 한번 서경대 데이터를 한번 돌려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20계열은 요 계열 과목, 수학, 영어, 사회교과만, 과학교과인데 선생님 잘못 썼네요. 요 과목, 이 계열만 좀 점수를 반영한다는 거. 그리고 전년 대비 입결에 따른 쏠림 현상, 아까 성신여대와 좀 비슷한 현상이 좀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서경대가 이 혜택을 좀 보겠죠. 올해 성신여대와 국민대가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국민대도 2개 합 6이에요. 물론 영어는 배제하지만 성신여대 3개 합 7입니다. 그럼 그쪽으로 붙은 친구들은 그쪽으로 쭉 빨려가겠죠. 그럼 오히려 서경대 그 밑에 급이지만 대학들, 서경대학교 이 급의 대학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성적에 분명히 전년도보다 좀 낮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자, 인문계열을 먼저 한 4-5개 과를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이게 최근 2년간의 내신 상위, 그러니까 거의 80% 이 10등 중에 8등한, 10명 중에 8등한 성적입니다. 그러면 국제비즈니스학과가 3명 정도 정원 늘린 거 주의하시는데 성적대가 왼쪽에 있는 게 수능 최저가 없던 시절의 성적, 오른쪽에 있는 게 수능 최저가 생기면서 바뀐 성적입니다. 어떤가요? 평균 이 내신 컷이 굉장히 전년도보다 여기 특히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3.5까지 빠졌죠. 올해는 이거보다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알겠죠? 특히 경영학과는 특성상 추합이 많이 돈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예술 계열인데요. 이제 예술대학 계열에서 이제 2개 과가 있죠. 헤어 메이크업과 뷰티 메이크업. 사실 이제 이쪽은 여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높은 학과입니다. 근데 서경대는 표면 경쟁률 외에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가 된 친구들의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입학처까지 문의를 해봤는데 공개는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보통 실질 최초 경쟁률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감안하시고요. 다만 추가 합격이 이렇게 좀 적죠. 그러니까 인기과란 얘기예요. 다만 전년도보다 헤어 메이크업이 2명 정원을 늘렸고 뷰티 메이크업이 정원을 1명 늘렸습니다. 요건 약간 호재로 작용을 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특히 뷰티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내신 성적하고 수능 최저 있던 때와 없던 때와 있던 때가 차이가 안 나잖아요. 자,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헤어 메이크업과 뷰티 메이크업 성적 차가 좀 벌어졌죠. 그럼 올해는 다시 거꾸로 헤어 메이크업으로 좀 더 몰릴 거라고요. 이런 일들이 늘 벌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지르고 싶은 친구들은 뷰티 메이크업 쪽으로 지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20계열은요. 2개 합 6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성적은요. 전년도보다 분명히 확확 떨어지고 특히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3.9까지 떨어졌죠. 다만 이것도 또 똑같다고요. 그럼 전자공학으로 좀 더 몰릴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왼쪽에 있는 전년도 자료에서 2018년도 자료, 왼쪽에 있는 2018년도 자료에서 공학계열과 비교해서 컴공이 제일 낮았죠. 3.4. 그러니까 오히려 수능 최저가 생겼는데도 그 다음 연도 2019 요강에서 3.2로 오히려 수능 평균 성적이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쏠림 현상이 늘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신 평균을 그냥 믿고 그냥 무조건 여기 이렇게 쓰지 마세요. 보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서경대 나머지 20계열에서는요. 자, 산업경영. 그러니까 산업경영이 올해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3.8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올해 여기로 또 쏠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과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지르는 친구들에게는. 쓰고 싶은 친구들은 쓰시고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가톨릭대입니다.
가톨릭대는 이제 경기권에 있는 대학인데 사실은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올해 강화를 시킨 거죠. 기존 1개 3에서 2개 합 6으로. 그러면 경기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제일 센 게 돼버립니다. 경기권의 대학 중에서는요. 2개 합 6이니까요. 웬만한 아까 봤던 서경대나 이급,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정시 컷으로 보면 서경대보다 가톨릭대가 좀 더 낮은데, 간호 이런 거 제외하고요. 분명히 좀 더 낮은데 정시 컷으로 보면 수능 최저 컷은 비슷하다. 그러면 이 가톨릭대의 이 전년도 입결을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가톨릭대는 특히 올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학부 모집에서 학과 모집, 이 분할 모집을 하는 것들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고. 거기에 신설학과, 여기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이 9명 또 신설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자, 국민대, 성신여대, 서경대, 아까 봤던 인하대까지 오히려 추학 가능성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신이 이 평균 성적보다 안 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가톨릭대학교. 보세요. 일단 인문학부가 학부 모집으로 15명 뽑던 걸, 자, 2020 올해 유광에서 국문 6, 국사학과 6으로 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문학과에 대한 인기가 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르는 친구들에게는 국사학과가 좀 더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여기가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철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제 전공 예약제로 8명을 선발을 했는데 올해 인수를 좀 죽여서 666으로 좀 맞춰줬고요. 추합이 좀 이렇게 돈 것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내신 상위 80% 성적도 감안을 하시되 이걸 이제 맹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3등급 넘는 3.5등급대 친구들까지도 충분히, 정말 심한 과는 4등급대 이하 친구들까지 문 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신 수능 최저만 된다면. 그다음 이제 영어 영문, 그 다음 중국 문화 이쪽 과들에서는요, 정원이 좀 준과들은 좀 주의하시고요. 영어 영문 2명 줄었고요. 중국어 문화 1명 줄었고요. 그러다 보면 일어일문이나 프랑스 문화학과가 좀 더 성적대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 사회복지학과도 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게 추가 합격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 자, 심리학과, 사회학과, 특수교육학과 잘 보시고, 특히 특수교육학과도 추합이 이렇게 많이 돌았다는 거. 알겠죠? 평균 내신 성적 2년 변화치 쭉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올해는 이거보다 확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 얘기했었던 가장 추합이 많이 도는 인문계열에서는 경영인데요. 이 회계학과 같은 경우가 경영 회계가 이렇게 분리돼서 지금 모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영을 좀 더 많이 지원한다고 봤을 때 지르는 친구들에게는 또 마찬가지로 회계학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국제법학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할 모집으로 지금 뽑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법학, 경제, 행정 이쪽이 지금 분할 모집으로 뽑아지고 있으니까 이쪽 과들에 대해서도 잘 보시고 이 성적대에 쫄지 마시고 좀 더 낮아도 지원할 수 있다.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연계열에서는요. 자, 자연과학부로 뽑던 걸 화학과, 수학과로 7, 그 다음에 물리학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이것도 보면 일반적으로 화학과가 좀 더 취업이 잘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사실은 아닌데, 수학과가 앞으로는 좀 더 유망한데, 뭐 일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만 수학과가 경쟁률 면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이 2개 과 중에 고민하고 내신이 좀 더 나는 2.47에 여기 안 돼 하는 친구들도 지원해 볼 수 있는 데가 수학과. 그다음 물리학과가 사실은 좀 더 기피하죠. 좀 또 피하죠. 사실은 가서 수학 배우는 것도 매한가지인데 그럼 마찬가지로 또 물리학과. 다만 물리학과는 이 표면 성적 자체가 3등급대로 나와 있다 보니까 좀 더 몰리는 일은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르는 친구들에게는 뭐 딱히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 생활과학부가 또 완전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4개로 뽑던 생활과학부 이렇게 뽑던 걸 학과, 소비자 4개, 의류 4개, 아동학과 4개, 식품영양학과 7, 777.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가 좀 늘었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전에는 23수로 뽑던 걸 이제 7 이렇게 4개로 나눴으니까 어디가 좀 더 인기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들었을 때 취업하고 직결되는 거 바로 의류학과 그리고 식품영양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나와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소비자 주거학과 아동학과죠. 그러니까 지르는 친구들에게는 소비자와 아동이 좀 더 나을 것이다. 이쪽이 좀 더 의류나 식품 영향이 좀 더 몰릴 것이다. 이제 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연계열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컴공 미디어 콘텐츠 쭉 이렇게 됐는데 올해 이름이 하나 변한 게 생명환경이 뭐 사실은 뭐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닌데 바이오 융합으로 정원은 똑같은데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서 늘 변수가 발생하니까 잘 보시고 바이오메디컬 화공과가 올해 신설돼서 9명을 뽑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놓치거든요. 지원해보는 거 개인적으로 강하게 권장을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부산대입니다. 사실 부산대는 그 경남, 울산 이쪽 지역에 거의 서울대와 같은 인식을 주는 학교인데 올해 이 부산대, 그러니까 이게 부산대가 올해가 아니라 이 벌써 이제 몇 년 됐죠. 이제 이 인문사회계가 3개합 6에서 7 정도, 그다음 자연계가 뭐 2개합, 3개합이 아닌데, 네, 2개합 5, 6 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에서 내신은 좀 되는데 수능이 안 되는 친구들이 부산대로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부산대가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요.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많이 못 맞추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펑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올해 아예 지역인재 전형까지 따로 설치를 해가지고요. 입학부터 졸업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 2015년 졸업 이상 한 분들을 115명 아예 따로 신설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치의학과 이쪽에만 따로 15명을 뽑다가 올해 이제 다른 과로 확대 시행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쪽 지역 친구들한테는 올해 이게 호재가 되는 겁니다. 보는 친구들 가운데서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 잘 보시고요. 해당 학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겁니다. 올해도 학과별 교과 정원의 정원 변화가 되게 심하고요. 신설된 학과가 2-3개 정도 좀 보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산대는 조금 자료가 좀 디테일한 것들이 많은데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일부 학과 교과 전형 정원이 최종 등록 인원보다, 그러니까 최종 등록 인원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과가 5명 모집하는데 2명 최종 등록하고 1명 최종 등록하고, 그럼 여기는 뭐냐면 수능 최저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수능 최저만 되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학이 부산대예요. 자,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먼저 인문사회계학 계열입니다. 일단 3개합 7입니다. 앞에 봤던 인서울권의 인하대, 성신여대, 그리고 부산대 3개합 7. 굉장히 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2020학년도에 정원 변화입니다. 이쪽 학과들이 도고동문, 언어정보, 고고학과, 행정학과가 정원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최종 등록 인원이, 자, 여기 이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도고동문도 1명이 모자랐죠? 2018년도에. 그 다음 행정학과도 4명이나 모자랐네요. 그 다음 2019학년도에는요, 자, 언어정보가 2명 모자랐고요. 그 다음 고고학과가 2명 또 모자랐고, 네, 이렇게요. 최종 등록 인원이. 그러니까 최종 등록 인원이 이렇게 안 됐다는 건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신 80% 컷을 맹신할 게 아니라고요. 이제 좀 알겠죠? 다른 과들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연과학이 좀 셉니다. 왜 좀 세냐면 좀 까다롭거든요. 수학, 가형을 반드시 포함을 해서, 이거 밑줄 쳐놓은 거예요. 반드시 포함을 해서. 탐구도 2과목이죠. 그래서 2개가 뭡니다. 굉장히 센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물리학과가 2명 정원이 늘었는데 2018년도에 추가 합격 없이 최종 등록이 4명. 그러니까 그 지원한 많은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된 친구가 4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으로 해서 내신 9등급이어도 수능 최저만 됐으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년도 2019학년도 전년도 요강에서도 추가 합격이 2명인데 그래봤자 최종 등록 인원이 6명이었어요. 12명 정원에. 그 와중에 올해 정원을 2명 더 늘렸습니다. 알겠죠? 쓰란 얘기예요. 수능 최저만 되니 좀 써봐.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과학도 인원수 늘렸고요. 마찬가지 일들이 쭉 벌어지고 있고, 여기 지질 환경, 대기 환경이 쭉 보이죠. 이제 실제 특히 이 해양학과 2년 연속 데이터가 공개가 안 돼요. 이유는 아까 말했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한 명만 붙다 보니까 그 한 명의 개인정보가 신상이 알려지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꼴이니 이 내신 성적을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1명 정원인데 전년도에도 1명 붙었고 11명 정원인데 전전년도 연속해서 1명씩만 붙은 데가 해양학과입니다. 알겠죠? 지르는 친구들에게 축복을. 그 다음 공과계열 마찬가지로 2개합 5구역 가형 반드시 포함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 연결이 좀 됩니다. 전년도 102명 뽑다가 올해 97명 플러스 자 지역 인재 정원으로 10명 신설. 이제 좀 알겠죠? 특히 지역 인재, 그쪽 지역 친구들은 내신은 되는데 수능이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꾸로 내신은 안 돼도 수능 최저만 되는 친구들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과입니다. 올해 지역 인재 신설된 게 굉장히 큰 변수로 그쪽 지역 친구들에게는 변수로 작용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지역 친구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죠. 정원 좀 준 느낌이 들죠. 이쪽 과들은. 다만 여기는 충원을 많이 뽑다 보니까 충원율도 굉장히 많이 돌아간다는 거 이건 잘 보시고요. 성적대는 이 정도 성적대. 그 다음 산업공학과가 5명 정도 정원을 늘렸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조선해양 마찬가지로 이 조선 이쪽에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 최종 등록이 이제 21명 정원이 변치 않아서 그냥 21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21명 중에 7명 또 전년도 21명 중에 9명 진짜 최종 등록 인원이 안습이네요. 수능 최저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사범 인문계열인데요. 이 사범대학에서 올해 정원을 좀 늘렸습니다. 특히 도고교육 같은 경우가 올해 정원을 좀 더 4명이나 많이 늘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단순히 맹신할 수는 없어요. 수능 최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과들입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특히 정말 많이 는 게 윤리교육이네요. 전년도까지 2명 뽑다가 8명으로 확 늘렸습니다. 선생님 보기에 그 전년도에 1.62까지 80% 컷이 나오니까 이제 좀 애들이 쓸 수 있겠군. 그러면서 좀 더 이쪽 전형으로 좀 더 학생을 많이 뽑는 것 같은데 글쎄요. 올해 8명 정원 많이 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르는 친구들에게는 가능하다. 자, 그다음 자, 이 사범대에서 자연계열, 또 사범대 안에서도 자연계열은 또 이 두 개 오고요. 최저 맞추는 게 정말 어렵고, 물교육 정원 늘렸고요. 생물교육도 6명이나 정원 늘렸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데이터들 잘 보시면, 특히 전년도에는 6명 뽑는데 4명만 최종 등록을 했고, 추가 합격이 없었다는 얘기는 4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저 수능 최저를 맞춘 친구들이. 알겠죠? 지구과학 교육도 1명을 지금 정원을 늘렸는데 6명으로. 자, 보이시죠? 전년도에 5명 중에 1명 붙은 겁니다. 정원 5명 중에 1명 등록했던 거예요. 추가 합격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지원한 학생 중에 딱 1명만 수능 최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부산대 경영 경제통상. 이제 나머지 과들 굉장히 디테일한 과들이 좀 많죠. 특히 경영은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추합이 좀 많이 도는 과인데 올해 정원이 좀 줄면서 지역 인재가 8명 신설된 거 확인하시고요. 자, 관광 컨벤션은 정원을 5명 늘렸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어떤가요? 5명 중에 2명, 정원 5명인데 2명, 더군다나 추가 합격 0명, 그러니까 수능 최저 된 친구들이 2명밖에 없었다. 2개합 6 만만치 않았던 거죠. 자, 그다음. 자, 여기 생활환경 요쪽 과들 생활환경 좀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생활환경 내에서 인문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생활환경 내에서 특히 이게 식품영양학과가 전년도까지는 교과 전형에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따로 나눠서 뽑다가 올해 그냥 자연계 인원 10명으로 그냥 붙여버린 겁니다. 늘려버린 겁니다. 자연계만 10명으로 뽑을게 이렇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특히 올해 좀 펑크가 좀 나지 않을까. 그 다음 실내 디자인도 이제 아예 그냥 인문으로 13명으로 그냥 뭐라고 원래 인문 자연 나눠서 뽑다가 인문으로 13명 굉장히 많이 늘린 거죠. 그래서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올해 전형상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의료학과 같은 경우도요. 이제 합쳐서 정원도 늘리고 지역인재까지 설정했고요. 아동가족 자 정원 7명 유지하면서 지역인재 5명.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수 변화가 생기게 되면 늘 변수가 발생하는 과들입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 나노과학대학. 지금 정말 매년 추가 합격이 보이죠. 매년. 그러니까 여기 전년도 나노 메카트로닉스학과 요쪽 과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 이 3개 학과가 전부 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이쪽 지원하는 친구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지르는 친구들에게 최고의 학과들입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생명자원과학학과도 올해 이쪽 과들에서 지역인재 정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 정원 변화가 굉장히 많은 과들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정원 변화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전년도 입결을 맹신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네요. 예술 스포츠. 여기도 지금 인원이 굉장히 변화되면서 신설학과들이 좀 생겼는데요. 일단
예술대학이 이렇게 4개 학과가 있는데 시각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3명, 정원 3명에서 변함없이 최종 등록 인원 이 정도였는데 애니메이션 학과가 올해 신설이 됐어요. 6명. 교과입니다. 교과로 뽑는 거예요. 그 다음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과를 2018년도까지는 뽑다가 전년도 2019년도에 안 뽑다가 왜요? 2018년도에 추가 합격도 없고 최종 등록도 이거 추가 합격이 없고 최종 등록 이거 뭐예요? 수능 최저를 맞춘 애가 지원하는 이유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고 19년도에 없앴다가 올해 다시 6명을 다시 재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재설 다시 6명을 추가를 했고요. 예술문화 영상은 7명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과학과가 인원수가 좀 줄었는데요. 10명으로 여기도 보시면 2년 연속 어떤가요? 추가 합격도 없고 정원도 계속 미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줄었지만 스포츠과학 이쪽 친구들이 지원하는 친구들이 수능 최저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부산대 디테일하게 많이 봤는데 수능 최저가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교과 전형. 광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하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분명히 도전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다른 안전카드와 병행해서 쓰셔야 됩니다. 반대로 너무 안정적으로만 쓰면 분명히 납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비용 고려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강조했던 결국은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수능 최저가 잘 돼 있는 게 수능 최저.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신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신만 가지고 가는 과 대학들은 그 전년도 입결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수능 최저를 가지고 이 굉장히 큰 변수들이 특히 2020 요강에서 이 변수들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충원율과 정원 변화, 마지막에 디테일한 과들 잘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개괄적으로 좀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직접 요강을 펼쳐보세요. 선생님 제일 답답한 게 자기 인생이 달려있는 입시인데 대학 입시 요강 한번 안 펼쳐보고 그냥 어디 댓글로만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주겠지만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개괄적으로 알려드렸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과들, 나머지 학과들, 정원 변화도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보시라고요.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찌됐건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내가 내신 좀 부족하더라도 이 도전의 마음으로 이런 과들은 지원을 해보겠다. 이런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